한글은 중국어, 일본어의 표기 전통보다 언어심리학적 현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낸다. 세종의 사상과 업적은 그 자체로 매혹적일 뿐 아니라 세계 언어 사상 발달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며 가장 훌륭한 글자다. 전 세계 언어학자와 작가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등을 극찬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혐한 일본 구구들이죠. 그들의 반응에서 한글을 향한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자도 모르는 바보인 조선인에게 일본인이 가르쳐준 문자인 것인가? 이건 또 무슨 개소리죠?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역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글에 대해서 특히나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언어를 글로 표현하는 문자 종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알파벳을 기초로 한 자신들의 언어를 글로 표현하고 중국은 물론 중국 한자 문화권 국가들 역시 한자를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글로 남기고 있죠. 반면 한국의 경우 언어 자체는 한자어, 순우리말, 외래어 등 복합적이지만 문자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 규격을 좋아하는 옆나라 일본은 일본답게 대한민국의 한글에 대해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 여성이 나타나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생의 남자였다. 1500년 전에 조선의 건너가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쳐 주었다. 조선인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만든 게 한글이다. 서해 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안도 겐세츠의 주장은 더욱 어이없게 만드는데요. 한글의 모태가 된 아이루 문자는 23만 년 전 UFO에서 내려온 문자에서 세계의 문자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도쿠시마 해안에 보관되어 있는 두 장의 깃발에도 한글과 유사한 문자가 쓰여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깃발에 대해 일본 초고대 연구소장은 이 문자가 이스라엘에서 전해진 문자라 주장하며 한국을 거론합니다. 만일 한국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발표하면 위험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두 사람은 그나마 사이비 국수주의자 유사 역사학자라는 평가라도 뒤따르지만 일본 도쿄TV PD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이에 동조합니다. 서기로 보면 900년에서 1000년 즈음에 사용된 문자가 적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일본의 잊혀진 문자이자 한글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신대문자. 18세기 일본 신국 사상가들은 일본에서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비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옛 일본이 쓰던 글자를 찾아내었다. 우린 이걸 신대문자라 부르기로 했다. 한자와 가타카나와 달리 동그라미, 직선 위주의 이 문자는 곧 일본 신국 사상가들에 의해 일본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자 이들은 그토록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자를 세종 한 사람이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세종실록에서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냈다는 기록은 믿을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조선의 훈민정음은 일본의 신대문자를 뺏긴 것이며 신대문자가 훨씬 오래되었다 주장하며 1940년대까지 일본 교과서에 신대문자가 외열도 지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림까지 싣기도 했습니다. 신대문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마토노 신사에 있는 비석 3개를 포함해서 이세 신궁에 신대문자가 새겨진 대표적인 유물인 청동 거울까지 소개하며 다양한 유물로서도 신대문자가 진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을 내세워 한글이 일본의 신비한 고대 문자인 신대문자를 베껴 만들었다는 주장이 정말로 사실이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세신궁 유물 담당자의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집니다. 청동 거울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실제 보물과 모양이 전혀 다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본 적이 없다. 신대문자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여기에 일본의 정상적인 학자들에 의해
신대문자의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신대문자가 알려지기 시작한 18세기 당시 이때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일본에 한글과 조선어를 가르치는 교재가 나온 때입니다. 조선어 교재를 통해 처음으로 한자가 아닌 독자적인 문자를 접한 희흥국 사상가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문자도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는데 조선은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다.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다. 히라다 지단에는 한글을 베껴서 짜집기 한 다음 신대문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돌에 새긴 다음 지인들과 공모해 산중에 묻어둔 뒤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파내어 신대문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문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무라이들을 몰아내고 천황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자는 메이지 유신 세력을 등에 업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일본 교과서에 신대문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신대문자의 허구성은 낱낱이 파헤쳐져 일본 학계에서도 취급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신대문자는 조선의 언문에서 모양을 변형한 것이고 에도 시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대문자는 전부 다 호세의 위작이다. 신대문자를 믿는 일본 우익들은 진짜 역사 전문가 학계의 양심에 의해 박살이 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을 세종대왕 혼자서 만들었다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세종대왕과 한글 자체를 폄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본 우익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세종대왕은 성군이 아니라 악군이며 한글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후키자와 유키치가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이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어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도 선순치 않게 하는데요. 이들은 국민적인 회례본도 안 본 모양입니다. 지금도 일본 우익들은 한글과 세종대왕을 폄하하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버리게 하고 한국에 대한 분노만을 남긴 채 그 대체제로 일본을 찬양하게 하는 종일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과거 인하대 보안동아리 뉴하트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욕을 분석한 결과 혐한 글을 쓰는 외국인의 최종 IP가 모두 일본으로 나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자신을 일본인이라 밝히지 않고 몽골, 미국, 유럽, 한국이라 사칭하고 다니며 혐한 발언과 욕설을 내뱉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스스로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을 깔보곤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악의적인 역사 왜곡, 조작을 인사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역사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